자, 아시아나항공의 대처에 대해서 문제는 이제 아시아나 직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항공에 이어서 아시아나 직원들은 침묵하지 말자라는 이름의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다? 예. 그렇습니까? 사실 대한항공 쪽에서 저런 움직임이 활발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아시아나 쪽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나도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경영상의 문제점 같은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다. 특히 이제 박상구 회장과 둘러싸서는 지난번에도 왜 뭐 승무원들을 동원했다는 등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번에 특히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협력업체를 바꿨느냐.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협력업체 바꾸는 과정에 혹시 지주회사의 투자를 1,600억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협력업체를 바꾸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 실제 그럴듯한 게 새롭게 협력업체 바뀐 데는 1,600억을 받았고 또 30년 계약이라는 장기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한번 이런 문제를 한번 논의를 해서 집회도 가져보자라는 논의가 좀 시작된 모양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광화문에서 박상구 회장의 갑질 폭로 및 협력업체 대표 추모 집회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은 아이디어 논의 차원인 거고. 근데 아직 확정된 거 아닙니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게 네. 처음 이 익명 대화방을 열었을 때 익명 대화방 전체 인원수가 1,000명인데 그걸 초과해서 제2 대화방을 벌써 열어야 할 정도로 많은 지금 아시아나 직원들이 참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1,000명이요? 하룻밤 사이에 1,000명을 초과한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도 뭐 다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만 직장에서 우리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좀 창피하지만 이게 안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인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네. 근데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무슨 일이 터지니까 직원들이 앞장서서 화를 내고 이걸 공개하겠다고 하고 이러는 거 보면 그동안의 조직 문화가 정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사실 아시아나 같은 경우가 지난번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 굉장히 경영상으로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뭐 실적도 많이 떨어졌었고 투자했던 부분이 무리한 투자, 금호그룹의 무리한 투자로 인해서 아시아나도 위험하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 와중에서 참 이상한 게 들릴 수도 있죠. 대한항공이 위기를 겪으면서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호재일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네. 그런 와중에 더 어떻게 보면은 이 큰 일이 발생을 해서 세계적인 스캔들에 올라버렸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게 그냥 단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경영상으로 그간에 있었던 모순점들이 폭발한 것이다라는 지적을 아마 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